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3부로 또 연속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 민주당에서 네, 인재영입이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는 네. 좀 그래요. 인재 뭐 사전적 의미는 재능 있는 사람이겠죠. 예, 근데 네. 이제 정치라는 게 어떤 특정 지지층의 표를 얻기 위해서 한나라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스민을 영입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다문화 관련 다문화 관련해서 표를 좀 얻고자 한 세상 어리석은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외국인들 배척하자는 건 아니고 좀 원칙적으로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일단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다문화 가정에 계신 분들도 물론 국가 발전에 공헌한 부분도 있지만 그 가족들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과연 대한민국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라고 놓고를 봤을 때 그 기여도의 상대적인 부분은 저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약간 이제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요. 예. 그분들이 어쨌든 이 저출산 시대에 어느 정도 출산율도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네네. 다문화라는 게 이제 멈출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요. 그분들에 대한 신경을 쓰는 정책을 이자스민이라는 국회의원 한 명을 영입함으로써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정책들을 발언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큰 틀에서 정치라는 게 어떤 사람이 정치인의 자격이 있느냐를 논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의 행정이든 법이든 어떤 전문가적인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그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입법부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게 단순하게 감정에 호소하는 집단들이 아니고요. 입법을 하는 기관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 최근에 보면 감정에 호소하는 집단인 미친 걸로 거죠.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법이라는 게 입법을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적어도 입법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해야지 아무 자격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깨끗한 사람 뽑을 거면 우리 옆집 아저씨 뽑으면 되고요. 착한 사람 뽑을 거면 우리 뒷집 아저씨 뽑으시면 돼요. 착한 분이에요, 다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낫겠네라는 기분이 들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도덕성 문제는 좀 더 생각해 볼 문제지만 그 도덕성 이전에 그래도 입법기관에서 뭔가의 영향력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전문성이라는 거는 전제되어야 할 텐데 그냥 눈에 보이는 다문화 가정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외국인 인지도 좀 이런 식으로 는 조금 저는 아니지 않나. 그분들의 체험에서 나오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자문위원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건 또. 아니, 국회의원 한 명이 돈이 안 되잖아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갑자기 시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자스민 본인도 굉장히 한계를 많이 느껴지면서 정의당으로 옮기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일종의 상징일 뿐이지, 실리적으로 뭔가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눈에 보여주기 식이다. 그래서 아마 말씀하시려는 게 이번에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1, 2, 1, 2번으로 인재라고 영입되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알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단순히 미디어에 노출됐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죠. 표를 받기 위해서. 물론 이제 국민들이 투표권자로서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을 보고 투표하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입법 기관으로서 본인이 하나의 정부 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의 어떤 전반적인 법을 위반하는 데 있어서 검사들도 1인 1인이 다 검찰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들도 한 명 한 명이 다 입법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근데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단순히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능력이나 이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과연 내가 고용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좀 답답해요.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 앉을 만한 그런 비례대표라면 이제 날로 먹겠다. 1, 2번은 솔직하게 말하면 1, 2번은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뭐 니네 이때까지 더러웠으니 뭐 누가 하든 똑같지 않냐라고만 생각해가지고는 이 나라는 발전은 없고요. 그렇죠. 적어도 전문성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이라면 자격이 있다. 이런 느낌은 객관적으로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 비례대표 자체도 말도 안 되고요. 이 뭐 다문화 가정의 어떤 누군가를 영입을 하면 뭐 다문화 가정들은 아무래도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네. 그거는 또 한 번 또 우리나라 국민의 어떤 수준을 나타내는 거고. 그렇죠. 예, 뭐 또 장애우를 또 가족으로 둔 사람을 갖다가 뭐 비례대표로 앉혔다고 하면 또 장애우를 가족으로 두거나 장애우들은 또 그렇게 투표를 할 텐데 또 그분들도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 한두 명 상징적으로 앉아있어 분들 국회의원 수준도 뻔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좀 그래서 답답해요. 답답해서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유권자들도 그렇지만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선거에 출사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대한민국에 공헌을 해야 된다고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아까 뭐 이자스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그분이 대한민국 발전이나 경제 아니면 정치 발전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해갔다고 한나라당에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공헌한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나는 공헌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뭐 세금을 안 냈다고 공헌을 안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아니면 뭐 최소한의 사회활동이라도 했든지요. 아니면 뭐 거주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시민활동이든 사회활동이든 무언가 어떤 활동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떠한 한 분야에 예. 그래도 어떤 노력을 얼마만큼 기울였느냐. 그렇죠. 현실의 벽에 부딪히더라도 예.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요. 예. 그런 것들을 봐줘야지. 그냥 TV에 나와서 저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살았답니다. 뭐 그것만 가지고 국회의원 역할을 잘할 거다? 달콤한 환상이죠. 그래서 뭐 좀 앞서 나간 얘기긴 합니다만은 뭐 시민권이나 이런 거요. 이제 시민권을 얻는다는 거는 이제 투표권을 얻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재외국민은 뭐 차치하고 예, 외국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시민권을 부여받더라도 최소한 뭐 어느 일정 기간, 뭐 10년이라든지 이렇게 지나야만 어떤 피선거권을 선거권을 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뭐 단순히 시민권 얻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투표를 할 자격을 준다고 하면은 이제 뭐 내 장담컨대 한 20년 안에 아마 우리나라는 더 이상 뭐 정상적으로 국가로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예, 정상적으로 국가를 뭐 중국인들 배척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뭐 여러분들이 항상 뭐 한민족 외치니까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장담합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되게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이번에 이자스민 정의당으로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정의당에 투표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정의당을 제가 싫어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정의당을 지지하면 그냥 국가의 미래는 뭐 밝지 않다. 뭐 그것도 그거고요. 예. 또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예.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예.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 국가들도 예.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예. 미친 거죠. 지금 태국 쪽 불법 체류자 문제만 해도 예, 뭐. 지금 대한민국에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필리핀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는 나라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예. 제가 뭐 한 나라를 비하할 수는 없지만 예. 뭐 솔직하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동성범죄 관련해서도 필리핀이 압도적이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살인이나 예. 마약이라든가 예. 뭐 오죽하면 대통령이 마약 사고 무조건 때려 죽이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심각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것 자체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국가의 정체성을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고요. 그냥
지금 뭐랄까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니까 이 동남문과를 끌어안겠다는 얘기인지 뭐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공천이나 이런 지금 어떤 감정에,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철저하게 머리로 해야 되거든요. 예.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연이 있겠죠. 근데 예. 죽였다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예.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사연이 참작이 되는 거지 예. 사연이 백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법 지금 체계를 예. 근간부터 지금 입법부터 예. 흔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감성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건데 민식이법 통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감정으로 흔든 거거든요. 예. 법이라는 게 머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걸 감정으로만 가면 감정은 변해요.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는 하지만 내 감정을 약속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바람도 피고요. 그럼 나중에 그 감성이 변하면 법을 또 바꿀 겁니까? 뭐 여러분들도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뭐 그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들이 재선을 하겠다고 나왔을 때 투표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다 갈려야죠, 뭐. 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왜냐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법을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의해서 어떤 법안을 결정한다는 거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국민들이 때만 쓰면 다 통과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족장 사회도 아니고 네. 이게 지금 근대화된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현대 사회에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상원 하원이라도 있으면 뭐 컨트롤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냥 뗐으면 국민을 적으로 돌리기 싫으니까 하고 싶은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몇몇 의원들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말을 못 해요. 그리고 언론사들도 잘못했어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법인지를 국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그래야 되는데 뭐 어디라고 뭐 특별하게 할 것 없이 정확하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뭐 민식이법이 통과 안 돼서 대한민국이 큰일 날 것처럼 예. 막상 통과되고 나서 법의 내용을 알고 지금 민식이법 청원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 지금 경악하잖아요. 적어도 뭔가 청원을 할 거면 내용을 보고 청원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국민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입법기관이면 그런 감정들은 걷어내고 줄기를 봐야죠. 핵심을 봐야죠. 그렇죠. 그게 비난받는 일이 될지도 설사 당장 모른다고 비난받더라도 예, 뭐 장래 어떤 국가의 어떤 법을 만드는데 네. 뭐 국민들은 뭐 말도 안 되는 감정만 일을 가지고. 그냥 뭐 범법자로 다 만들겠다는 것도 네. 아니고 뭐 좀 뭐 말이 약간 옆으로 새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례대표를 안 치는 거에 있어서 왜안 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비례대표라는 게. 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안 쳤으면 좋겠고 뭐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인가요? 이름도 좀 바뀌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걔네는. 예 뭐 걔네도 얘네도 그 누구야? 박찬주인가요? 예 그 장군님? 예. 예, 그분 데리고 올려다가 욕 바가지로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분이 온다고 군 인권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그 얘기 발상 자체가. 그러니까 좀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좀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네. 그 국회의원이라는 직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디 무슨 알바 뽑는 것도 아니고. 네, 대한민국 훌륭한 박찬주 정권으로 박찬주 전 장군. 예. 뭐 그 건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훌륭한 장군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제가 육군 2사단 출신이거든요. 보병 2사단. 예. 거기 제가 입대했을 때 그때 사단장님이 차원양 소장님이세요. 인터넷에 네이버에 차원양으로 검색하면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고 군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외면하고 오히려 그렇죠. 이거 뭐 그냥 미디어만 타면 그게 좋든 나쁘든 그냥 이름값만 가지고 지금 비례대표를 안 치려고 들고 뭐 총선에 내보내려고 하는데 당의 이름으로 당선을 시키겠다는 건데 제가 이런 행태는 정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난 1번이니까 이 사람, 난 2번이니까 이 사람 이런 행태가 없어져야 돼. 이 사람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소속 의원들이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자기 정치를 하는 무소속 의원들도 당선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리고 쓸데없이 특정 당으로 들어가서 또 호의호식을 하거나 호가호의를 하려고 들면 엄벌에 처해야 되고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져야 돼요. 대한민국은. 프랑스 마크롱 보십시오. 맨땅 헤딩한 거예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이 뭐 제1야당에서 대통령 당선된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그런 젊고 혁신적인 사람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이런 식으로 거대 정당에서 공천받고 공천받는 과정은 깨끗하겠습니까? 온갖 아부와 온갖 눈치 보기가 있을 텐데 그런 과정을 통해 자꾸 국회가 되다 보니까 개판인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꾸 말씀드리지만 투표를 하실 때 그냥 좀 많이 좀 고민하고 투표를 해주세요. 투표를 해주시고 지금 이 지경이 된 게 뭐 우리 잘못이에요. 예, 저를 비롯한 모두의 잘못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뭐 나라가 뭐 아까 방금 이제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 인터넷 검색했더니 이번에 뭐 사면대상의 경우에는 뭐 5대 뭐 금지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정치를 하거나 무슨 장관 후보가 되는 데 있어서 무슨 자격을 무슨 청와대에서 정해가지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아니 그리고 웃긴 건 지네가 정한 원칙에 걸렸는데 이건 예외라고 한 게 더 많아요. 네. 아니 이게 무슨 청와대가 그런 거를 언제부터 정했습니까 진짜? 청와대는요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네. 입법부의 수반이 아니라고요. 네. 아니 선거까지 이제 물론 이제 뭐 여당의 출신 대통령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사변까지 이용해가지고 뭐 또 다음 후보를 내보낸다든지 이런 거는 뭐 대한민국 후진국이라는 뭐 단적인 정치적 후진국은 맞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지만 예. 국민 수준이 낮진 않아요. 예. 낮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정치 혐오가 의도적으로 예. 국민들을 정치 혐오에 빠뜨린 게 아닌가. 관심이 없어질 거고요. 혐오가 생기면 뭐 지난 80년대 예. 6월 항쟁도 그랬고요. 예. 뭐 5.16, 4.19 다 예. 그랬지만 예.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많은 시민운동이 있었고요. 그렇죠. 국민운동들이 있었는데 그 결과들이 항상 예. 가진 자들의 승리로 끝났거든요. 시민의 승리로 끝난 적은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왜냐하면 6월 항쟁 이후에 대통령 된 분이 노태우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상황이 어찌됐건. 그러니까 이게 시민운동이 진정으로 우리 국민의 승리로 끝난 적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치인들이 더 오만방자해지고요. 국민들 알기를 개 대주라는 거예요. 니들이 지져봐야 뭐 얼마나 짓겠니?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도 뭐 모르겠어요. 정치에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투표를 안 하거나 이렇게 네.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무식한 소리죠. 예. 지금 뭐 잠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어저께 제가 이제 강남역을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네. 뭐 둘러봤는데 아니 강남역에 공실이 꽤 많더라고요. 공실이 꽤 많고 임대라 붙어 있는 게 꽤 많고 광화문에도 굉장히 많죠. 예, 지금 공실이. 이제 광화문 쪽에도 이 친구가 이제 뭐 한번 돌아다녀 보니까 공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임대료가 높고 뭐가 뭐 건물주의 횡포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건립되고 나서 제가 뭐 경제활동을 한 이래로 이렇게 많은 상가가 빈 적이 없었어요, 진짜. 뭐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돌아다녀 보시면은 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게 건물주의 횡포든 뭐든 간에 일단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건물주의 횡포라고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이익이 안 나니까 지금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사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지금 수두룩할 거예요. 수두룩한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겠어요. 한 3년? 2년에 3년만 지나면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뭐 단순하게 최저임금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도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장사가 힘들다? 가게 유지가 힘들다? 아니에요. 네, 임대료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소비를 안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돈줄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위주 성장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세금은 엄청나게 많죠. 세금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그나마 좀 빚이라도 내서 좀 소비를 하려고 그러면은 또 빚도 다 막아놓고. 네. 그리고 물론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억여 원 정도를 뭐 은행에서 해주니까 뭐 기부도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만약에 부자들이 쫄딱 망해가지고요. 자, 뭐 망했다 쳐요. 뭐 한 달에 뭐 몇 억씩 벌던 사람들이
이제 뭐 정부의 여러 가지 제한으로 세금도 많이 내고 예. 그래서 이제 자본을 빼고요. 예. 혹은 이제 모두가 평등하게 세금을 적게 낸다고 치면 예. 남은 대가는요. 예. 물가 상승이에요. 세금을 다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담배도 한 갑에 한 4, 5만 원짜리 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고 싶어서 전자담배 못 피게 하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담배값 올리니까 그렇게 난리를 쳤잖아요. 서민들의 뭐 애환을 모른다. 근데 지금 내렸습니까? 애환을 아십니까?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있고 보고 싶은 세상만 보고 계신 분인데 이제 뭐 모르겠어요. 이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진짜 시간 내서 저 길바닥에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가. 좀 짠 듯이 그러지 좀 마시고요. 예. 그냥 진짜 한번 나가보라고요. 그게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국회의원이든 본인들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만 달콤한 진짜 내귀의 캔디처럼 귓구멍에 캔디만 쳐박지 마시고요. 좀 쓴소리도 사람이 들어가면서 살아야지. 이게 무슨 초등학생 뭐 우쭈쭈 해주는 뭐 외동딸도 아니고 무단봉개 외동딸도 아니고 뭔 그렇게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을 공천한 당에 여러분들도 투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젊은 분들 뭐 선거날 물론 이제 하루 쉬는 날이니까 어쨌거나 뭐 어디 가고 싶은 데도 많고 그렇게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나라를 좀 걱정한다면 투표에 좀 참석을 해주세요. 20, 30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20, 30대 남자들이 정치권에서 철저하게 무시받는 이유는 투표율이 낮아서예요. 여자는 집단이 있어요. 집단의 힘이. 그래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우리 분들 20, 30대 남자분들 투표 안 하니까 신경 안 쓰는 거고요. 투표를 안 하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외면받는 거예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성재기란 사람이 너무 아까워요. 많이 그립습니다. 그분이. 뭐 저도 참 그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셔가지고 그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예, 뭐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거예요. 20, 30대 남자들이 어떤 행동력이나 단결력이나 정치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설 자리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투표에 대한 힘도 없는 자들을 신경 쓸 수 있는 정치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어떤 내 편을 만드십시오. 정치인들은. 20, 30대 뭐 40대도 그렇고 뭐 투표하셔가지고 나를 위한 목소리를 내주는 정치인한테 투표를 하십시오. 제발. 그냥 1번, 그냥 2번, 그냥 3번 이런 구태연한 방식으로는요. 절대 아무것도 대한민국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바뀌었죠.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네. 좀 좋은 방향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했지만 달라진 게 없어요. 해먹는 사람들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걸 해먹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투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투표를 생각 없이 해버리니까 해먹는 놈들만 바뀌는 거예요. 자, 지방선거 때 뭐 지금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이 상황입니다. 상황이니까 뭐 투표 꼭 내년에 꼭 하시고요. 뭐 저희가 투표는 매번 방송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투표를 하시라고. 가서 개새끼들하고도 쓰더라도 투표장에는 가셔야 돼요. 예, 투표장에 가셔가지고 투표를 꼭 하시고 뭐 심판의 개념이 아니고 정말 나한테 또는 뭐 우리나라에 좀 이익이 될 수 있을 만한 뭐 다 그놈이긴 합니다만은 좀 그놈이 된 이유는 우리가 투표를 제대로 안 해서거든요. 고민 좀 하시고 투표를 좀 꼭 해주세요. 네, 우리가 고민 없이 투표하기 때문에 그들도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진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연말 방송은 뭐 내년에 이제 방송으로 찾아뵙겠지만 두서없이 그냥 답답한 부분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이제 가족이 아픈 사람이 있다 보니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늘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좋은 말씀 다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족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싸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 우리한테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 문제로 가족들이 같이 저녁 먹고 명절 때 모였는데 뭐 분란의 구조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족만 불행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젊으신 친구들은 만약에 답답하더라도 어른들이 얘기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내내 하세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젊은 사람 똑같거든요. 쟤는 왜 생각이 저래.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거니까 저는 그냥 뭐 연말 연시에 사람들 모이고 뭐 가족들이 모일 텐데 그냥
정치인들 때문에 싸우지는 마세요. 다만 깊게 생각하고 서로가 생각할 건덕지들을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전하게. 이런 부분은 뭐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건전하게 좀 건강하게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이 모이셔서. 하여간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